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등급수학 마블링이 끝내준 한우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근사값에 대한 우리 스텝 2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사값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했고 스텝 1 문제 풀면서 여러분 아셨겠지만 근사값의 계산 요쪽 근사값이다라는 요 부분에서는요 별로 어렵지 않은 몇 가지 내용만 알면 되더라는 거야. 근사값이 뭐고요? 그 다음에 뭐 근사값의 오차가 뭐고, 오차의 한계가 뭐고, 그리고 오차의 한계를 이용해서 창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유효숫자라는 게 있고, 유효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사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들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파트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스텝 2에서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유형들을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오차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를 이용한 근사값에서 참값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유효숫자가 어떻게 되더라 라는 유효숫자를 세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유효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사값을 어떻게 표현합니다,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셨겠지만 익숙해지도록 한번 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오차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오차의 한계입니다. 자, 오차라는 것은요 근사값에서 창값을 뺀 거였단 말이지. 근사값에서 창값을 뺀 것이 오차였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런데 오차의 한계다라는 것은요 오차가 아무리 많이 나도 요거밖에 안 납니다,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오차의 한계점이었다고.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 근사값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반올림을 한 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니? 측정값이 있었다고. 측정 도구를 이용한 측정값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두 개는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자, 반올림을 했습니다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수직선을 쭉 그렸어요. 됐니? 여기 내가 1, 2, 3 이렇게 있다 칩시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1.4라는 놈이 있었다 치자고. 1.4라는 놈은요 1과 2의 사이가 정확하게 중간에 1.5가 있을 거야. 여기에 1.4는 여기쯤에 1.4가 있었겠지. 됐니? 그럼 1.4라는 숫자를 내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근사값으로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됐니? 그럼 오차라는 건 뭔데? 1.4에서 1을 뺀 0.4가 오차인데, 오차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근사값인 1과 창값인 1.4 사이의 거리가 바로 오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단 말이야. 요 거리가 바로 오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해되겠니? 요 거리가 바로 오차라고. 자, 그러면은 요 거리가 최대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라는 게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건 결국 뭡니까? 요 사이 중간에는 1.5가 되겠지. 1.5는 2로 가게 될 거라고. 맞니? 그럼 거리가 최대일 때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2로 갈 거니 1로 갈 거니 거리의 최대값은 0.5가 되더라는 거지. 결국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오차의 한계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얘는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를 한 거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오차의 한계 0.5는요 1.4라는 놈을 내가 반올림을 해서 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올림한 자리가 어디니? 소수 첫째 자리지. 이해되니?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소수 첫째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가 0.1, 즉 얘가 바로 소수 첫 번째 자리잖아. 소수 첫 번째 자리에다가 곱하기 5를 하신 0.5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는 거지. 자, 그럼 반올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자? 반올림을 한 자리수에다가 5를 곱하시면 그게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측정값이다 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야. 난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요런 자가 있어. 됐니? 요렇게 생긴 막대자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 1cm 표시되어 있고요, 2cm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3cm 표시되어 있다 칩시다. 센티미터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여기 0이 있겠지 기준으로.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의 길이를 요렇게 막대의 길이를 요렇게 쟀더니 요만큼 나오더라라는 거지.
됐습니까? 실제 길이는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요놈의 길이를 쭉 재보니까 중간쯤 1과 2의 중간에서 1쪽에 조금 더 붙은 것 같거든. 이해되니? 그럼 내가 정확히 1점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 왜? 최소 눈금이 1, 2, 3 단위가 1cm 단위가 최소 눈금이니까. 그래서 요놈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아, 그냥 1cm입니다 라고 근사값을 얘기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오차의 한계는 마찬가지로 뭐라고? 오차다라는 것은 실제 내가 1cm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길이는 여기 있는 거잖아. 요 둘의 거리 차이가 바로 오차라는 거지. 됐니? 요 오차의 한계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한가운데 있을 때는 2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즉 0.5cm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났을 때, 즉 오차의 한계라는 거지. 이해되니? 선생님, 그러면 반올림 했을 때랑 똑같네요. 내가 사실 얘는요 1cm지만 대충 한 1.4cm쯤 돼 보이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0.1에다가 곱하기 5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되고, 결국 얘가 반올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소 눈금 단위가 1cm, 2cm, 3cm 즉 센티미터 단위였기 때문이지. 그래서 최소 눈금 단위인 1cm를 절반으로 나눈 얼마? 0.5cm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요 둘은 사실은 뭐야? 같은 개념이야. 수직선으로 확인을 해봐도 자로 확인을 해봐도 같은 개념이라고.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선생님조차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좀 암기를 좀 해서 외워둘 필요는 있겠지. 자, 그래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요?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을 한 자릿수에 뭐를 곱해라? 5를 곱해라 라는 게 오차의 한계고요. 이해됩니까? 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측정을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측정의 최소 눈금이죠. 최소 눈금에다가 뭘 곱해라? 2분의 1을 곱한 게 바로 오차의 한계다라는 거야.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오차의 한계다라는 것은요 주어져 있을 때 어디서 반올림을 했는지라는 걸 찾든지 아니면 어디서 측정했는지, 측정 눈금의 최소 눈금이 뭐니라는 거를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먼저 예제 A야. 자, 예제 A를 볼게요. 자, 반올림을 하여 얻은 근사값 A의 오차의 한계를 요놈이라고 합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냥 오차의 한계라고. 오차의 한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이때 누구의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9 마이너스 2.6 거기다 뭐니? 마이너스 0.25다라고 얘기를 했어. 됐니? 그럼 얘가 실제로 9야? 아니야. 9라는 놈은 근사값인데 이 놈의 오차의 한계가 얼마냐는 거야. 자, 9가 나왔다는 거는요 어디서?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9가 됐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반올림한 자릿수는 소수 첫 번째 자리 0.1이겠네. 거기다가 누구를 곱한? 5를 곱한 값이 바로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거기다 빼기. 자, 2.6이 됐다는 것은요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는 겁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2.6이 됐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얼마에서? 0.01에서 반올림을 한 거니까 요놈 곱하기 5를 한 게 오차의 한계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25예요. 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거지. 그럼 반올림한 자릿수는 0.001이 될 거고 여기다 5를 곱한 게 오차의 한계라고 빼자는 거지. 우리가 계산할 값은 결국 뭐라고요? 0.5에다가 0.05도 빼시고 0.005도 빼주세요라는 거지. 되니? 그럼 0.45에서 0.05를 그러니까 얘는 0.445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답 몇 번이? 보기 문제는 객관식답 3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달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 반올림한 자리수 곱하기 5를 해서 오차의 한계를 구한다라는 거야. 자, 측정을 했을 때 볼게요. 예제 B입니다. 자, 예제 B를 보니까요 어떤 자전거 바퀴가 최소 눈금 단위가 5mm인 줄자로 쟀대. 최소 눈금 단위가 5mm인 줄자로 재었더니 그 근사값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50cm가 나왔대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바로 뭐라고? 최소 눈금이라고.
선생님 5mm는요 몇 cm일까요? 0.5cm지. 최소 눈금이요 0.5cm입니다. 최소 눈금이 0.5cm인 걸로 쟀더니 실제 뭐 근사값이 50cm라고 측정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때 뭘 구해라? 오차의 한계를 구해라. 자, 측정을 했을 때 오차의 한계는요 근사값이 필요합니까? 근사값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 최소 눈금 단위만 알면 되지. 측정을 했을 때 최소 눈금 단위가 0.5cm잖아요. 단위는 통일을 해줘야 되겠지. 0.5cm에 얼마가 2분의 1 절반으로 나누신 0.25cm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고. 그래서 0.25cm, 얘도 객관식 답 3번이 답이더라고요. 어렵지 않지? 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뭘 알고 계시면 된다고. 아,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5를 곱하면 된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측정을 했을 때는 측정 단위의 측정 도구의 최소 눈금의 절반이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칠판 다 지워도 되겠죠?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제는 다 풀어봤고 이제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A1부터 볼게요. 자, A1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음 중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과 오차의 한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과 0.5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을 보니까요 0.120과 뭐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얘는 0.005라고 연결이 되어 있네.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도 0.1과 0.05라고 되어 있어. 4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 곱하기 10의 제곱 1.00 곱하기 10의 제곱과 뭐라고 되어 있냐? 얘는 0.5라고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5번이었네요. 4번은 이게 아니라 4번은 10.001에다가 오차의 한계를 0.0005 아유 씨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맞니? 5번은 1.00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돼 있고 요놈이 0.5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차의 한계랑 맞습니까? 근사값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래. 생각을 해보자. 자, 36이에요. 어디서 반올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지 36만 남겠지. 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0.1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반올림한 자릿수는 그놈의 몇 배? 5배인 누구라고요? 0.5가 바로 오차의 한계네요. 맞네. 오케이. 2번 볼게. 자, 0.120이야. 소수점 밑에 0이 있다는 말은 얘가 유효 숫자란 얘기지. 그럼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고?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라는 거야.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소수 넷째 자리 0.0001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거지. 반올림한 자리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얘는 0.0005가 돼야 되는데 0이 하나 없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다 라고 고르시면 된다고. 딴 것도 볼게요. 자, 0.1이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0.01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거고 요놈 곱하기 5를 한 게 오차의 한계 즉 0.05입니다. 똑같네요. 오케이. 자, 얘도 볼게. 소수 몇째 자리에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지. 그럼 0.0001에서 반올림을 한 거고 여기다가 5를 곱하시면 0.0005가 되니까 얘도 똑같네. 오케이. 얘는요. 잘 봐야 돼. 1.00 곱하기 10의 제곱이야. 1에다 10의 제곱 곱하면 얼마인데? 100이지? 근데 내가 1.00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표시한 거는 1과 0과 0 두 개가 전부 다 유효 숫자니까 여기에 다 유효 숫자들하는 거야. 뭐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이거 이해하라는 거야. 그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니까 0.1에다가 5를 곱한 0.5가 바로 오차의 한계들하는 거지. 얘도 맞는 거. 답은 2번이 틀렸다고요. 하나씩 따지시면 되겠네. 2번 볼게요. 자, A2 문제를 보니까요.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이 얼마입니까? 170000이래요. 170000. 170000이 바로 근사값이랍니다. 자, 어디서 반올림했는지 구하여라. 몰라요. 왜?
선생님 17은요 확실히 제가 유효 숫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올림을 했는지 여기서 반올림을 했는지 여기서 반올림을 했는지 여기서 반올림을 했는지 심지어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는지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유효 숫자 0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 얘를 가지고 내가 판단이 안 돼. 이해되니? 자, 그런데 뭘 줬냐면 요놈의 오차의 한계가, 자, 오차의 한계를 줬는데 오차의 한계가 500이다 라는 조건을 줬어요. 오차의 한계가 500입니다. 이때 반올림한 자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반올림을 했는데 오차의 한계가 나왔어. 맞니? 근데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한다고?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반올림한 자릿수에 뭐를 곱해라? 5를 곱한 게 오차의 한계잖아. 근데 그게 얼마라고? 500이라고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반올림한 자릿수는요, 반올림을 한 자릿수는 결국 500을 5로 나누면 되겠네. 바로 100의 자리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반올림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효 숫자는 앞에 있는 170까지만 유효 숫자입니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다고. 이해되니? 자,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5를 곱한 게 바로 반올림을 했을 때 오차의 한계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A3입니다. 자, A3 문제를 보니까요, 합답형 문제입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 뭐라고 했냐면은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오차의 한계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 얘 옳은가?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게 오차의 한계가 아니죠.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은 오차야. 오차의 한계가 아니야. 그러면 오차의 한계는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것의 절대값은 항상 오차의 한계 이하입니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라고. 됐니? 니은 볼게. 자, 니은을 보니까요, 오차의 한계가 작을수록 정확한 값이다. 당연히 오차의 한계가 작다라는 것은 뭡니까? 근사값과 참값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 아니야. 거리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는 정확한 값입니다 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디귿 보겠습니다. 자, 오차의 한계는요, 항상 양수이다. 오차의 한계가 뭔데? 근사값과 참값의 거리 차이야. 맞아? 오차의 한계는 무조건 절대값이 오차의 한계 이상이니까 당연히 양수이다. 물론 0도 될 수는 있지만 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양수이다.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오차의 한계는 양수가 돼야 되더라. 선생님 0은요? 아,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절대값이 되니까 0 이상이다 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겠지. 그지? 엄밀하게는 양수라기보다는 0 이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에서는 그냥 오차의 한계는 양수이다 라는 것을 정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자, 반올림에 얻은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는 근사값의 맨 끝자리 숫자 2분의 1이다. 자, 반올림을 했을 때는요, 오차의 한계가 뭐야? 끝자리에 2분의 1이다 라는 게 아니지. 반올림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반올림을 한 경우는요, 반올림한 자릿수가 있을 거고 그 자릿수에다가 뭘 곱하시오? 5를 곱하시오 라는 게 오차의 한계였지. 맞습니까?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자, 그럼 측정을 했을 때 볼게요. 자, B1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B1 문제를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측정값과 오차의 한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 자, 중요한 건 뭐야? 오차는 지금 1번 보니까 36.5kg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얘는 0.1kg이다 라는 단위가 있어. 얘가 최소 눈금 단위인가 봐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50g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측정을 했을 때 오차의 한계는요, 누가 중요해? 근사값은요, 내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얘는 필요가 없다고. 누구만? 최소 눈금만 보면 돼. 왜?
최소 눈금에다가 뭐만 곱하시면 된다고? 2분의 1만 곱하시면 오차의 한계라고. 자, 최소 눈금이 0.1kg입니다. 몇 g인가요? 100g이죠. 요놈의 얼마를 한 게? 2분의 1을 한 얼마가? 50g이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맞잖아요. 얘는 맞는 거라고. 됐니? 이렇게 맞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요. 2번 볼게. 2번은 28도씨래. 28도씨의 근사값이고 최소 눈금은 1도씨가 바로 최소 눈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차의 한계를 0.5도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누가 중요하다고? 최소 눈금 단위가 중요하다고. 최소 눈금 단위인 1도씨가 있을 거고 측정값에서는 최소 눈금 단위를 절반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0.5도씨가 바로 오차의 한계 맞습니다 라는 거지. 됐니? 3번도 볼게요. 자, 3번도 보니까요. 3번은 뭐라고 돼 있니? 이거 톤이 나오네. 8.39 톤이다. 그람이 아니고 톤이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요놈의 최소 눈금은 0.01 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한계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5k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1톤이 얼마야? 1000kg이지. 100kg, 10kg. 즉 얘는 0.01톤이라는 것은 10kg이야. 최소 눈금이 10kg이니까 거기에 얼마를 한 2분의 1을 한 5kg이 오차의 한계입니다. 얘도 맞는 거네요. 1, 2, 3번 다 맞다고. 4번 볼까? 자, 4번을 보니까요. 200L, 1L, 50ml. 200L 최소 눈금은 1L 그리고 얘는 50ml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최소 눈금이 중요한 거고 최소 눈금 1L 아닙니까? 1L라는 것은요 1000ml고요 최소 눈금의 절반을 한 500ml가 바로 오차의 한계인데 50ml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고 하면 된다고. 5번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5번은 보니까 35.8 0.1 5cm 35.8m고요 최소 눈금 단위가 0.1m 그리고 오차의 한계가 5cm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m는요 몇 cm입니까? 0.1m는 10cm죠. 자, 그래서 최소 눈금에다가 2분의 1을 한 5cm가 오차의 한계입니다. 얘도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최소 눈금 단위의 절반이 바로 오차의 한계라는 겁니다. B2도 볼게요. 자, B2를 보니까요. 최소 눈금 단위가 10g이 놈이 있습니다. 참값 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최소 눈금 단위가 10g인 저울에다가요. 근사값이 바로 100g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참값은 바로 얼마라고? Ag이라고요. 그럼 이들의 관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근사값이야. 얘가 근사값이라고. 얘가 뭐라고요? 참값이야. 자, 그럼 오차의 한계의 개념은 뭐라고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게 오차인데 오차의 절대값은 아무리 커봐야 오차의 한계인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오차의 한계의 개념이라고. 오차는 아무리 커봐야 오차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얘가 최소 눈금 단위니까 오차의 한계가 아니죠. 자, 그럼 오차의 한계는 얼마니? 최소 눈금 단위가 10g이니까 그놈의 절반이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결국 뭐라고요? 오차인 100-A다라는 것은 누구를 넘지 못한다? 오차의 한계인 5g을 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요놈이 있습니까? 객관식 답에 4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라는 거야. 됐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걸 쭉 봤는데 결국 뭐라고요? 반올림을 했든지 측정을 했든지 이 경우에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올림을 했을 때는요. 반올림한 자릿수에다가 5를 곱하면 되고요. 측정을 했을 때는 최소 눈금의 절반이 바로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됐니?
결국 똑같은 개념이야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차의 한계를 구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바로 두 번째 참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참값의 범위라는 거는요, 결국 뭡니까? 근사값이 주어졌을 때 참값은 내가 요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참값입니다. 실제로 참값, 믿을 수 있는 값은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찍을 수 없어. 근데 요 범위 안에 확실히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 이상이냐면 근사값에서 뭘 뺀 것,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이고요. 뭐보다는 작더라.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보다는 작더라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참값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근사값이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차라는 것은 참값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오차의 한계만큼 떨어져 있는 요 거리가 오차의 한계라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만큼 오차의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만큼 뒤로 간 것을 포함하면서 요놈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 한계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는 요 범위 안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참값이 존재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의 범위는 참값의 범위는 근사값에서 오차 한계를 뺀 것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 한계를 더한 것이죠. 왜 빼놨지 또 여기도 더한 것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값의 범위를 가지고 역으로 근사값과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요식을 잘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야, 참값의 범위가 얼마 이상 A 이상 B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봐봐, 요 값이 A가 되는 거고 요 값이 B가 되는 거잖아. 현재 그림에서 A 이상 B 미만 이제 참값의 범위는. 근데 보세요, 쭈루루룩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B-A라 그래. B에서 A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B에서 A를 빼면 되지. 근데 그게 오차의 한계 하나, 오차의 한계 둘, 요 놈이 바로 누구랑 똑같더라고? 2배의 오차의 한계와 똑같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참값의 범위를 가지고 오차의 한계를 구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세요 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차의 한계를 다시 여기서 빼면 누가 되니? 얘가 바로 뭔데?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거잖아. 그럼 오차의 한계를 여기다 더하면 근사값이 되겠네? 따라서 근사값은 가만히 보니까 A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된다고? 오차의 한계인 2분의 B-A를 더하시면 결국 누구?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즉 둘의 합을 절반으로 나눈 게 바로, 둘의 합을 절반으로 나눴다라는 게 평균 가운데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근사값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데 결국 누구를 구해야 되니? 참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근사값은 주어질 테니까 오차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오차의 한계는 반올림을 했을 때는 반올림한 자릿수 곱하기 5, 측정을 했을 때는 측정 최소 눈금의 절반이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제 A입니다. 오차의 한계를 참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이 16.9랍니다. 자, 반올림에서 얻은 근사값이 16.9랍니다. 다음 중 참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문제는 뭐냐면, 야, 얘가 반올림에서 얻은 근사값이다. 어디서 반올림을 했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거야. 어디서? 0.01에서 반올림을 했다고요. 반올림을 했을 때 오차의 한계는 얼마입니까? 5를 곱하면 됩니다. 0.05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참값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라는 것은요, 자, 참값입니다 라는 것은 얼마 이상? 근사값임 16.9에서 오차의 한계인 0.05를 뺀 것 이상, 뭐보다는 작습니다. 16.9에서 오차의 한계인 0.05를 더한 것보단 작습니다.
따라서 참값의 범위는요. 얼마 이상? 16.85 이상. 뭐보단 작다? 16.95보다는 작다는 거야. 자, 다음 보기 중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쭉 보기를 보시면 기억에 16.65 안 들어가고요. 16.79 안 들어가고요. 바로 디귿에 있는 16.85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리을에 있는 16.901도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음에 있는 16.94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읍이 있는 16.95는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답은 요 세 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뭐니? 참값의 범위를 구할 줄 알겠니? 라는 거고, 참값의 범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근사값을 가지고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거라고. 자, 예제 B를 볼게요. 그럼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최소 눈금이 중요하잖아. 측정을 했을 때 볼게. 최소 눈금 단위가 300g인 저울이 있어. 최소 눈금 단위가 300g인 저울이 있는데, 자, 보람이의 몸무게를 재었더니 45kg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45kg 45kg이라는 근사값을 얻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때 보람이 몸무게의 참값의 범위는요, 얼마 이상? A 이상 B 미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라는 거야. A 이상 B 미만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다 킬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때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 B-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B-A의 값을 구하세요. 자, 물론 우리는요 오차의 한계를 가지고 참값의 범위 구할 수 있어요. 오차의 한계가 얼마입니까? 최소 눈금 단위가 300g, 요놈의 절반인 150g이 오차의 한계야. 근데 우리는 킬로그램 단위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겠지. 150g은 얼마입니까? 0.15kg입니다 라고 해도 되겠지. 자, 그럼 A 킬로그램이라는 것은요 45에서 0.15를 뺀 거고요. B라는 것은 뭡니까? 45에서 0.15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참값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요 놈에서 얘를 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값의 범위가 A 이상 B 미만일 때 B에서 A를 뺀 것은 오차의 한계의 2배라고 했잖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요 B-A는 오차의 한계의 2배고 오차의 한계가 0.15kg 아니야? 맞니? 요놈의 몇 배? 2배니까 0.3kg. 결국 최소 눈금이랑 같다는 거지. 따라서 B-A는 0.3kg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답 2번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결국 참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선 오차의 한계를 구하는 거예요. 오차의 한계를 구하신 다음에 참값은 오차의 한계 이상, 오차의 한계,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 미만이고요. A 이상 B 미만이다라고 참값의 범위가 나오면 B-A가 바로 오차의 한계의 2배다. 이해되십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바로 근사값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1입니다. 자, 어떤 상자의 개수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34,000개라고 했대요. 34,000개라고 했습니다. 근사값이에요.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올림한 자릿수가 얼마인데? 10이잖아. 거기다가 누구를 곱한? 5를 곱한 누가 바로 50이 바로 오차의 한계야. 자, 그럼 참값의 범위는요 어떻게 됩니까? 야, 참값의 범위는 근사값인 34,000에서 오차의 한계 50을 뺀 것 이상, 그리고 34,000에서 오차의 한계는 50을 더한 것 미만이라고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요 참값의 범위는 얼마 이상이라는 거니? 39,950 이상. 39,000이라 33,000이죠. 33,950 이상. 그리고 뭐보다는 작다? 34,050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거야. 자, 상자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참값의 범위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상자 개수의 최소값은 결국 얼마입니까? 33,950이 되겠네. 객관식 답 3번이 답이라고요. 됐습니까? A2 바로 넘어갑니다. 자, A2를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에 대해서 참값이 얼마 이상? 참값이 42.5 이상 뭐보다는 작더라. 43.5보다는 작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누구를 구하시오? 오차의 한계를 구하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한다고? 둘의 차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지? 둘의 차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43.5에서 42.5를 뺀 것의 절반이니까 결국 2분의 1, 0.5가 바로 오차의 한계입니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3번 볼게요. A3입니다. 자, A3 보니까요. 학생 수가 1000명인 어느 학교에서 정규 회장을 투표로 선출을 했는데요. 회장으로 당선된 학생의 득표율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0%입니다. 이 학생의 득표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어요. 그죠? 자,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입니다. 자, 근사값으로 득표율이 몇 %였냐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40%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참값의 범위를 구해볼까? 자, 참값의 범위는요. 근사값이 40이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거니까 반올림한 자리수는 0.1%짜리. 여기다 누구를 곱한? 5를 곱한 게 바로 0.5% 오차의 한계지. 참값의 범위는요. 40에서 0.5를 뺀 것 이상 뭐보단 작다고? 40에다가 0.5를 더한 것보단 작다고. 이해됩니까? 따라서 참값의 범위는 얼마 이상? 39.5% 이상. 참값의 범위는 뭐보다는 작더라? 40.5%보다는 작더라고. 근데 전교생이 몇 명이라고? 1000명이라고요. 1000명. 이해됩니까? 1000명이라고요. 1000명. 자, 그럼 여기다 누구를 곱해야 되니? 퍼센트는요. 100으로 나누고 나서 원래 숫자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몇 명 이상? 1000 곱하기 100분의 39.5 이상, 그리고 1000 곱하기 100분의 40.5 미만이니까 따라서 학생수는 395표 이상 뭐보다는 작더라? 405보다는 작은 득표수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더라고.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 그죠? 자, 이제 측정치에 대한 거 B1부터 B3까지 문제 또 볼게요. 자, B1을 보겠습니다. 자, B1은 최소 눈금 단위가 20g인 저울이 있어요. 최소 눈금 단위가 20g인 저울이 있는데, 자, 저울로 재서 측정한 값이 14.08kg이다라고 근사값이 나왔습니다. 참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라 이 얘기예요. 자, 최소 눈금 단위가 20g입니다.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싶은데 20g은요 0.02kg이야. 최소 눈금 단위가. 그렇다고.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데? 요 놈에다가 절반으로 나누신 0.01kg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때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 자, 그럼 참값을 A라고 했을 때 A의 범위가 얼마 이상? M kg 이상 N kg 미만이라고 했어요. 이때 M과 N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원래 이론대로 푼다면은요 근사값이 얼마인데? 14.08이고 거기에다가 오차의 한계인 0.01을 뺀 것 이상, 그리고 14.08이고 거기다가 0.01을 더한 것 미만이니까 14.07, 요게 바로 M이 될 거고 14.09다라는 게 N이 될 거라고요. 요 둘을 더하여라 라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실컷 이렇게 구하고 더할 필요도 없는 게요, 아니 M과 N이 있을 때요 M 플러스 N을 2로 나눈 게 바로 근사값이라면서요. 조금 전에 됐니? 그러면은 M 플러스 N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따라서 M 플러스 N이라는 것은요 2배의 근사값이라는 거지. 2배 근사값이니까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4.08 따라서 28.16입니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요것만 가지고. 근데 이게 자유자재로 됩니까?
여러분 확실히 익숙하게 다 공부를 해야 자유자재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사값의 오차의 한계를 구해서 그러고 나서 근사값과 오차의 한계의 차이를 가지고 참값의 범위를 직접 구하는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죠? 요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B2 볼게요. 칠판 치웁니다. 자, B2를 보니까요. 어떤 측정값에 대한 참값의 범위가요. 19.4m 이상, 19.8m 미만이랍니다. B2에요. 19.4m 이상 A가 19.8m 미만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기의 최소 눈금 단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최소 눈금 단위를 구하고 싶은데 최소 눈금 단위에다가 뭘 한 게 2분의 1을 한 게 뭐라고? 오차의 한계라고 됐습니까? 근데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한다고? 요 값과 요 값이 주어져 있으면 2분의 큰 놈인 19.8에서 작은 놈인 19.4를 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 얼마입니까? 0.2가 되겠지. 따라서 최소 눈금은 얼마입니까? 최소 눈금이라는 것은 2 곱하기 오차의 한계 0.2 즉 0.4m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관식 답 2번이 되겠네요. 0.4m는요 40cm니까요 객관식 답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B3 볼게요. 칠판 치웁니다. 자, B3를 보니까요 어떤 측정값에 대한 참값의 오차의 범위가 얼마라고요? 29cm, 290cm 이상 A는 X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차의 한계가 얼마라고요? 10cm랍니다. 오차의 한계가 10cm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누구를 구해라? 상수 X값. 요 X가 누군지 구해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차의 한계 A는 얼마 이상? 근사값에다가 오차의 한계를 뺀 것 이상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 미만이라고. 그런데 근사값에서 오차의 한계, 즉 근사값에서 뭘 뺀 게, 오차의 한계 10cm를 뺀 게 바로 290cm라면 따라서 근사값은요 얼마란 얘기입니까? 10cm를 더한 300cm라는 거지. 그럼 X라는 게 바로 누군데? 얘가 바로 X잖아. 근사값에다가 오차의 한계를 더한 것. 따라서 근사값인 300에다가 오차의 한계 10을 더한 310cm입니다 라는 거지. 따라서 X는 얼마라고요? X는 바로 310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번부터 볼 텐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유효 숫자의 개수 세는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